어레이는 뭐냐? 어레이는 뭐냐? 메모리가 이렇게 쫙 그쵸?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할당되어 있는데 그 할당된 공간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진 녀석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어레이죠. 그리고 그 어레이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 어떤 값이 있는지 값을 가져오기도 하고 값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죠. 그죠? 그래서 C라고 하는 데서 어레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int list 5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5개의 인티저를 5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쫙 할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 할당된 공간 이 공간의 크기는 인티저를 저장하기 위한 거니까 인티저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의 크기만큼 할당이 5개가 할당이 된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시작점,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가 알파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녀석은 알파 더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메모리 위치, 메모리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트가 리스트라는 녀석이 인티저를 5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리스트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라는 값에다가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의 두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 C라는 녀석이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더하기 2나 리스트의 두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값을 출력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두 번째 엘리먼트를 다오 라고 하는 표현이나 리스트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걔가 가리키고 있는 컨텐츠를 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값을 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는 포인터여서 이 시작 주소, 5개의 엘리먼트의 저장이 시작되는 그 주소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핵심은 요거예요. 핵심은 요거고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어레이로 선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리스트 더하기 1, 리스트 더하기 2, 리스트 더하기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꺽쇠를 해서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볼 일이 없었어서 그런 거고 3개 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저도 포인터 할 때 맨날 헷갈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죠. 어때요? 여러분 세 번째 노테이션, 세 번째로 하는 거를 훨씬 많이 배웠죠. 할 때 이렇게 배웠죠. 근데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넘버 PTR이라고 하는 녀석은 인티저의 포인터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명하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int i, j, 그 다음에 별표 non-ptr. 그러니까 int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선언해놓고 그 뒤에 여러 개의 변수들을 막 나열을 하다 보니까 int star i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int star 요 노테이션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인터 배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입 선언을 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배우진 않았지만 많은 예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훨씬 직관적일 것 같아요. non-PTR이라는 변수는 인티저의 포인터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코드 짤 때도 아마 이런 게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2디멘셔널, 3디멘셔널. 아니, 사실 3디멘셔널은 쓸 일이 없어요. 그 3디멘셔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타입 컴플렉시티가 3제곱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뭐 쓸 일이 없고요. 보통은 이제 2디멘셔널 어레이를 보통 하죠. 그래서 C에서 2디멘셔널 어레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int x에 3, 4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x에 0, 1, 2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로우 포인터. 그러니까 3개의 로, 그쵸? 3개의 로에 각 로마다 4개의 칼럼이 있다라고 하는 3개의 행에 4개의 열을 가진 이런 어레이를 표현하는 그 2차원 어레이를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x의 꺽쇠 0, x의 꺽쇠 1, x의 꺽쇠 2 사실 우리는 어떤 데이터 엘리먼트를 액세스할 거기 때문에 x의 1,2, x의 2,1 이런 식으로 액세스를 보통 하는데 막상 x, 0, 아니 x 꺽쇠 0, x 꺽쇠 1, x 꺽쇠 2에 가면 어떤 값이 있느냐? 이 첫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시작하는 위치값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 행에 4개의 열을, 4개의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4개가 연속적으로 할당이 돼서 여기 하나의 첫 번째 행 그리고
x 꺽쇠 1에 가면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엘리먼트의 시작값이 들어오고 주소값이 들어가 있고 x2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마지막 세 번째 열의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저장하는 첫 번째 위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x 꺽쇠 0, 1, 2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쓸 일은 없지만 이렇게 사실 가보면 이런 포인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여러분들이 막 자세하게 쓸 일은 없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투디멘셔널 어레이를 할 때 이렇게 포인터의 두 단계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고 혹여나 어떤 특정 행 전체에 대해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x 꺽쇠 0으로 하면 그 시작점에 바로 가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보통 어레이,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할 거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어레이를 할 때 맥스 사이즈, 뭐 1000, 만, 뭐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그냥 잔뜩 할당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엘리먼트를 저장하는 식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맥스 사이즈라고 하는 거를 상수를 디파인을 하고, 리스트를 그만큼 어레이로 만들어서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랜덤 넘버로 어사인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리스트의 맥스 사이즈 마크 어레이를 할당하고 자 랜덤 넘버를 행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생성하고자 하는 개수, 숫자의 개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받아서 랜덤 넘버를 발생해 돌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는 이윤이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맥스 사이즈보다 응, 응, 큰 수를 입력받으면 응.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러 나겠지. 저장하다 에러 나겠지. 자, 아우디오 메모리 이런 식으로 저장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친절하게 프로그램 짜려면 어떻게 써야 됐을까? 그 어, 문제를 회피하려면 더 큰 수가 나왔을 때 어, 다시 입력하라든지 어,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을 종료하든지 어. 사용자에게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굿 아이디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n 값을 입력하기 전에 n을 받은 다음에 if n이 맥스 사이즈보다 크면 죄송합니다. 다른 숫자를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치?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에다 괄호치고 뭐 100보다 작은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종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스타 x 더하기 5는 x의 꺽쇠 0일까요? x 더하기 5를 하면 아까 이거에서 여기서 그 뜻인가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x 더하기 5를 하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요렇게는 연속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요 뒤에 얘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개와 요 x012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과 이 공간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짧게 코드를 짜가지고 메모리 수를 근데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돌려봐야 되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한번 돌려봐서 확인해 보는데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자,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또 좋은 대답 잘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떡하지? 에러가 발생할 때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다이내믹하게 메모리 여러 멜록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메모리를 뻥 할당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친절하게 몇 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혹시 이상한 숫자를 입력을 하면 에러를 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근데 메모리 할당이 실패하면 이제 실패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에러에 해당하는 값이 리턴이 되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내고 끝낸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굳이 엑sit 하지 말고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친절하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입력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사실 뭐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안 짜봐서 좀 짜봤어요. 뭐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라서 이제 그렇게 메모리를 많이 쓰는 사례가 없는데 멜록이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멜록을 하고 풀이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러니까 다이내믹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크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다이내믹하게 할당받기도 하지만 썼다가 안 썼다가 썼다가 안 썼다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메모리를 쓸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필요 없어서 버렸다가 중간에 다시 필요하면 획득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멜록을 씁니다. 근데 풀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풀이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풀이가 안 돼. 그래서 계속 멜록을 하면 프로그램이 점점 커져. 응?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멜록을 요즘은 또 컴파일러가 좋아졌고 그래서 다를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멜록보다는 아이들 그냥 메모리를 빵 크게 할당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조언들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나아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잔소리는 우리가 이런 코드들을 많이 보잖아요. 변수 선언할 때 그냥 쭈루루 인티저에 해당하는 거 쭈루루 나열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언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 이렇게 리스트라는 녀석은 인티저의 포인터야 라고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코드를 수정할 때 훨씬 더 그러니까 짤 때는 이게 더 편한데 나중에 코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것이 코드 메인터넌스에 있어서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고, 2디멘셔널 어레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x라는 녀석이 이제 인티저의 2차원 포인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x라는 녀석에다가는 로우에 해당한 몇 개의 로우일 거냐, 그렇죠? 몇 개의 로우를 만들 거냐가 필요한 거니까, 아까 있잖아, 그치? 첫 번째 어레이는 각 로우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면 각 열을 시작하는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는 로우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아까 여기서처럼 다시 가면, 요거 만드는 거죠. 그치? 이렇게 각 로우의 시작 주소를 가리킬, 그 주소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각 로우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할당하고, 두 단계로, 2차원 어레이의 경우에는 두 단계로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 포인터를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열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이즈 오브 별표의 x야. 그치? 이건 뭐냐면 x가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요 사이즈 오브 x의 별표에 두 번 가 있는 거야. x가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x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그쵸?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고요. x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인티저인 거죠. 그죠? 이거 2차원 포인터 정말 헷갈립니다. 두 단계, 세 단계 가기 시작하면 엄청 헷갈리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멜록이라고 하는 게 실제 책을 보면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멜록이라는 거는 함수로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크로라죠, 매크로? 매크로라고 해서 include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define 해가지고 선언을 해놓으면 나중에 컴파일러가 요 부분, 이 멜록이라는 거를 만나면 include 파일에 저장되어 이렇게 define 되어 있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샥 바꿔치기를 하는. 그래서 막상 코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여기 P와 S니까 여기 P와 S로 다 바꿔치기가 돼서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고 나중에 컴파일 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파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잘 쓰면 이런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사실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죠. 이 매크로라고 하는 거. 저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아무튼 2차원 어레이는 두 단계의 포인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고요. 그래서 보면 x라고 하는 녀석이 그 5개 만약에 5 곱하기 10 여기서처럼 make to the array 50 이런 식으로 콜 했다라고 쳐서 이 함수가 불려진다라고 하면 row는 5요 컬럼은 10이니까
멜로그 x의 로 곱하기 사이즈 오브에서 로우가 5니까 5개만큼의 인티저 포인터를 저장함. 근데 포인터는 인티저의 길이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를 저장할 5개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돼서 x가 요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의 제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i는 0부터 로우 전까지, 그렇죠? 메모리 공간들을 할당, 10개씩, 그렇죠? 10개씩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래서 x의 제로에 가면 요 10개의 공간을 시작점을 가리키는 주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2차원 어레이도 이런 식으로 메몰록이라는 걸 써가지고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막상 x00을 하면 이 지점을 액세스하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x도 포인터요, x 꺽쇠 0도 포인터요, x0 꺽쇠 0 꺽쇠 0에 가면 실제 데이터 밸류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x0을 할 때 멜록을 했고, 그러니까 x0에서 0에 대해서 멜록을 하고, x1에 대해서 멜록을 하고, x2에 대해서 멜록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 대한 데이터 10개가 여기 있고 두 번째 행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붙어 있지 않아요. 저 너머에 또 두 번째 행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또 저 너머에 두 번째 행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있는 걸 보장하진 않습니다.